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 수법을 지금 동원을 했는데,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부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폐문부재, 그러니까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다, 폐문부재 수법으로 지난 9일 1차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잡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라고 하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재판부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재판을 맡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통지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이제 항소 이유서도 접수하고 이제 재판이 빠르게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이 소송기록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이 본인이 안 받고 변호인이 안 받으면 이제 전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방법을 이재명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들에 대한 면접까지 봐가면서 변호인 선임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상 전략적으로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변호인을 선임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6부죠. 서울고법 6부는 이미 석 달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의지를 보여줄 차례인데, 재판부의 의지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차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수령하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후인 11일 곧바로 2차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접수 거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텀을 주고 그렇게 발송한다고 하는데, 형사 6부는 이틀 만에 바로 재발송을 했던 것이죠.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듯이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최대한 충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지금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이재명 사건 딱 한 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려다니다가는 사법부 전체의 오명이 뒤집어 씌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마지막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강행규정,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강행규정을 준수하라고 엄명을 내린 이후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에서 밀리면 다른 선거법 재판에서도 633 강행규정이 무너질 수 있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번 재판을 통해서 불식시켜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무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틀 만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재발송한 것은 1심에서 써먹었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이런 뜻을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재송부가 11일이었으니까 오늘이 13일, 내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재송부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오늘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송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수는 관보 게재입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관보에 게재할 경우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송달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보 게재 이외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명의 소재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겠죠. 늘 공개적으로 일정이 공개 일정으로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소재를 알기는 잠깐만 찾아보면 금방 이재명의 소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는데 지금 통지서를 송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집달리를 통해서 기습 배달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변호사 선임계를 지금 이재명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의 의지 나름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왔고, 따라서 재판 기록 송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더 강력한 초강수를 두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기록 송부 때문에 재판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그 늦어진 시간만큼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쓰겠지만 피고인의 지연 작전보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재판 진행 속도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고법형사육부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한번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MBC 얘기입니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그 담화 영상을 송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다, 이런 자막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정 파괴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듯한 말로 자막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도대체 방송입니까 뭡니까? MBC 제3노조 오정환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해도 너무한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뉴스 특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자막을 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원문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게 함께라는 자막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오정환 위원장은 뉴스 자막은 함축적이되 내용이 분명하게 작성해야 된다. 중의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막 작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알면서 그랬다면 죄악이고 몰랐다면 방송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마도 MBC는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갈 것입니다. 물론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MBC 지방 계열사인 부산 MBC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 소위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여성이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등장인물의 실제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술집 여자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뿐만 아닙니다. 다른 방송들도 지금 닥치고 탄핵으로 지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 박장범 사장이 임명된 KBS조차도 지금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그런 모습입니다. 언론의 탄핵 놀이는 마치 닥치고 탄핵이 전 국민적인 여론인 양 몰아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김어준이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준동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언론의 시커먼 속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KBS, SBS, MBC 같은 공중파는 물론이고 종편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 각종 TV에는 계엄은 합법적 행위다, 이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나 법조인의 인터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불법 계엄이었다는 그런 주장만 지금 뉴스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논의 과정에서 어찌됐건 간에 일단 내란이고 반란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여부가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또 많은 여론을 살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닥치고 탄핵만 강요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원래 친윤이었지만 지금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 의원이 지난 11일 이번 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극우 유튜버들이 배 의원의 송파 사무실 앞에서 배신자 배현진은 당을 떠나라, 배현진 퇴출이 우파 결집 시작이다, 이런 온갖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에 배현진은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는데 비밀투표 원칙 어긴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시위꾼들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탄핵에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아마 마지막 8번째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마지막 한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의 모든 화살이 떠넘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할 용기가 없다면 탄핵에 반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